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금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미 대서양 연안에 허리케인급 8개를 포함해 모두 16개의 열대폭풍이 찾아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를 비롯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콜로라도 주립대 기상관측팀은 2017년 허리케인 시즌 예보에서 11월 30일 끝나는 시즌 전까지 대서양에서 16개의 열대폭풍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8개는 허리케인급이고 그중에서도 3개는 메이저급 허리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팀은 전망했습니다. 관측팀은 또 메이저 허리케인이 시속 111마일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대폭풍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주는 모두 18개 주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가옥과 시설물, 그리고 멕시코만 원유, 천연가스 시추시설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측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평균 이상으로 허리케인이나 열대폭풍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동부 해상의 엘니뇨가 약하고 해수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통상 엘니뇨 현상이 약하면 풍속 변화율이 떨어지고 이는 반대로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열대폭풍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 대서양 연안의 연평균 열대폭풍 발생 횟수는 12개 정도입니다. 올해는 8월 하순부터 10월 초순 사이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대서양 연안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앞서 6월에는 열대폭풍 신디가 플로리다 연안에 상륙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도 앞선 예보에서 따뜻한 해수 온도와 엘니뇨의 복합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위험도는 평균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5개에서 9개의 허리케인이 미국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추진하고 나선 영주권 절반 축소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반대에 부딪혀 조기에 성사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외국 인재를 더 영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반대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서류 미비자 구제도 포함하는 포괄 이민 개혁법이 아니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점수제로 발급하고 연간 발급 숫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 이민 개편안은 연방의회에서 이른 시일 내 성사 또는 심리조차 되지 못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톰 커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손잡고 추진키로 공표한 레이즈 법안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 경력, 기술, 영어 구사 등을 점수화해서 영주권을 발급하고 연간 발급수는 현재 105만 명에서 시행 첫 해에는 64만, 10년 후에는 54만 명으로 절반이나 축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 초청 이민의 절반을 넘는 11만 개 이상과 추첨 영주권 5만 개를 폐지하고 취업 이민 쿼터는 14만 개를 유지하되 고득점자들부터 그린카드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즈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이른바 DOA, 도착 즉시 사망이라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상당수 연방 의원들이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상원을 이끌고 있고 이민개혁에도 앞장서온 척 슈머 상원 대표와 딕 더빈 원내 총무는 한마디로 가망 없는 non-starter라고 일축하고 외국 인재들을 더 많이 영입해야 하는 현 상황과는 정반대로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축소하자는 방안은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첨단 분야와 숙련 기술 직종에서는 미국이 300만 명 이상 인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어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더 영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법 이민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민개혁을 추진하려면 서류 미비자 합법 신분 부여와 합법 이민제도 개편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대표적인 이민개혁파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영주권 절반 축소를 담은 레이즈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갈 곳이 없다고 일축했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농장 등 비숙련 직종의 인력난과 서류 미비자 문제까지 포함해 포괄 이민 개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 점수제 영주권 발급과 영주권 커트의 절반 축소를 담고 있는 레이즈 법안은 추진되지 못한 채 그대로 사장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대외 수출에 타격을 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일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안보리 15개 상임과 비상임 이사국들의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AFP 통신은 내일 유엔 안보리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제8차 제재 결의안이 됩니다. 미국이 발현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대외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초안에는 북한의 석유와 철광석, 납, 해산물 등의 수출을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의 국외 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합작 투자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 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가량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는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무역 분야에서 중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데다가 북한의 2차 ICBM급 미사일 발사로 새로운 제재 결의의 명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5개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바실리 네벤샤 신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아직 상임 이사국 간의 합의가 없다며 추가 대북 제재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표결 일정이 주말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 결의 초안을 지지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연방 대배심을 활용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맞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뮬러 특별검사는 특히 트럼프 인사들의 러시아 측과의 검은 돈 의혹까지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면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공세적인 방어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건 맞대결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워싱턴 DC에 구성된 연방 대배심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적인 방어에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간의 여름 휴가에 들어가면서 아송 중 한 곳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지지 집회를 갖고 러시아 스토리는 완전 조작된 것이며 이에 대한 수사는 마녀 사냥일 뿐이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은 조작된 것으로 가짜뉴스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득한 뮬러 특검 수사팀의 마녀 사냥식 수사에 불과하다며 미리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워싱턴 DC에서 수주일 전 배심원들이 선정된 연방 대배심을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뮬러 특별검사가 연방 대배심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트럼프 측 인사들의 범죄 혐의 결정이나 기소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가속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뮬러 특별검사는 연방 대배심을 활용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인물들을 선서 증언시킬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문서나 정보를 소환장을 발부해 제출받을 수 있으며 기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뮬러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장남과 사위, 핵심 측근들의 러시아 측 인물들과의 만남을 비롯한 내통 의혹뿐만 아니라 트럼프 진영의 러시아와의 검은 돈 거래 의심까지 추적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고 있다고 공개 비난하고 있습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에서는 의외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측 인물들과의 돈 거래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로 다시 내려가고 한 달간 20만 9천여 명의 일자리를 늘려 호조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이르면 9월부터 보유자산 축소에 착수하고 늦어도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 성적도 16년 만에 최저 실업률과 한 달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해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4.3%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다시 떨어지면서 5월과 같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7월 한 달간 20만 9천 명의 새 일자리를 늘려 고용 호조를 유지했습니다. 20만 9천 명 증가는 수정된 6월의 23만 1천 명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월 가 예상치인 18만 증가를 웃도는 호성적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평년보다 4배 이상 불어난 4조 5천억 달러를 보유하는 보유자산을 일면 9월부터 축소하기 시작하고 늦어도 12월에는 한 번 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